자, 이번 시간은요, 교재 214페이지입니다. 목차 2번이죠. 자, 임료과는 임대사례 비교법인데요. 지금부터 임료평가를 정리합니다. 자, 임료평가는 이제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게 따로따로 보게 되면 어려워요. 정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모아서 체계를 잡겠는데요. 여러분들은 임료평가를 처음 듣는 거기 때문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 출제가 되면요, 한 문제 무조건 득점할 수 있거든요. 지금부터 임료평가를 보겠는데요. 임료평가는 교재를 보시면요. 먼저 215페이지 오른쪽 페이지 보게 되면 첫 줄 괄호 2번 임료의 종류가 세 가지 있죠. 1번 순임료, 2번 실질임료, 3번 지불임료. 아래 표가 나옵니다. 얘가 어려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임료평가 체계를 잡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강의 노트를 보시면 돼요. 강의 노트. 자, 강의 노트 보게 되면 상시 나 있죠. 임료평가입니다. 자, 그러면 임료평가하게 되면 먼저 원칙과 예배가 있습니다. 자, 원칙은 정상임료가 원칙입니다. 자, 정상임료는 쉬운 말로 얘는 바로 신규임료. 신규임료가 돼요. 신규임료. 그러면 이제 예배가요. 예배가 특정임료. 특정임료가 예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원칙이 정상입니다. 말 그대로 정상적인 임료. 처음 계약할 때 신규임료가 정상임료가 되고요. 그러면 이제 예외적으로 특정임료는요, 정상임료가 아닌 경우를 말해요. 그러니까 정상임료보다 너무 높거나 또는 낮은 경우가 바로 예외가 됩니다. 그러면 특정임료의 대표적인 예가요, 계속임료가 있어요. 계속임료. 계속임료가 있습니다. 일단 원칙과 예외. 얘가 기본 틀입니다. 원칙과 예외. 자, 이렇게 틀을 잡으시고 다시 정상임료가 원칙인데 얘를 구하는 게 크게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세 가지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적산법. 두 번째가요, 임대사례 비교법. 세 번째가요, 수익 분석법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세 가지. 그러면 이제 이 세 가지는요, 따로 책을 보면서 확인합니다. 먼저 적산법은 여러분들이 교재 210페이지입니다. 자, 그러면 210페이지를 펴 보실래요? 210페이지. 맨 밑에 목차 2번 적산법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 보니까 공식을 밑으로 끄라고 했죠. 공식. 요거 그대로 옮겨봅니다. 그래서 적산법은 땡땡 기초가격 곱하기 기대이율 플러스 필요적인비 여기까지 계산하면요, 적산임료가 납니다. 적산임료. 다음에 두 번째, 임대사례 비교법은 우리 교재 지금 페이지죠. 214페이지. 자, 214페이지 펴보시니까 공식이 안 나왔죠. 공식. 그럼 이제 공식은 여러분들이 강의 노트 그대로 보시면 돼요. 얘가 몇 페이지입니까? 214페이지. 자, 공식은요, 많이 봤던 공식입니다. 사례임료 곱하기 사시지계면
여기까지 계산하면요, 바로 비준 임료가 나와요. 다음에 수익 분수법은요, 여러분 교재 보시면 얘가 221페이지입니다. 221페이지. 자, 221페이지 보시면 석장 넘어가죠. 221페이지. 중간에 보니까 3번 수익 분수법 있죠. 세 줄만 나와 있고 공식이 없잖아요. 공식도 강의 노트 보시면 이대로 보시면 돼요. 강의 노트 보게 되면 수익 순입료, 플러스 필요적용비, 여기까지가 수익 임료가 나옵니다. 수익 임료.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보시면서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꼭 세 가지만 잘 공부하시면 공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정상임료가 원칙인데 정상임료와 똑같은 말, 얘가 이꼴 실질임료가 돼요. 실질임료.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요, 실질임료를 표시되고 얘를 반드시 하려야 됩니다. 요거 중요합니다. 다음에 예외적으로 특정임료의 대표적인 예가 계속임료인데요. 계속임료가 뭐냐? 요것도 알아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적산법. 자, 요거 세 가지로 끝. 여기서만 출제가 됩니다. 포인트 세 가지입니다. 실질임료가 뭡니까? 계속임료 어떻게 구합니까? 적산법이 뭘 말합니까? 얘만 아시면 공부 다 끝나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먼저 계속임료부터 먼저 볼게요. 계속임료. 요거부터 먼저 보자. 계속임료. 자, 얘가 예외죠. 그러니까 특정임료는 정상보다 높거나 낮다고 씁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될 거니까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봅니다. 자, 예를 잘 따라오세요. 자, 처음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 얘가 2022년 작년 1월 1일입니다. 처음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죠. 처음 계약하니까 뭐 신규 임료. 그럼 여기서 뭘 정합니까? 보증금 얼마, 월세 얼마 다 정하죠. 보증금, 권리금, 집세 다 정하잖아요. 신규 임료. 얘가 다른 말로 뭐지? 정상임료. 정상임료. 얘를 다른 말로 실질임료. 다 똑같은 말입니다. 실질임료. 더 쉬운 말로 총임료. 총임료가 돼요. 다 똑같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처음 계약하면서, 임대차 계약하면서 보증금 얼마, 권리금 얼마, 집세 얼마 다 정했습니다. 얘가 신규임료. 얘가 원칙이다, 원칙. 얘가 원칙입니다. 보통 임대차가 몇 년이죠? 2년. 그래서 자, 1년, 2년 지나면 2년 지났다. 그러면 얼마가 되죠? 2023년 12월 31일입니다. 이때 뭘 합니까? 임대차가 종료되거나 아니면 계속 가자. 여러분들 아시죠? 계속 가자. 갱신.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자. 갱신할 때 얘가 뭡니까? 바로 계속임료. 얘가 바로 계속임료. 자, 계속임료 뭔지 아시겠죠? 갱신할 때 이때 정하는 게 바로 계속임료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갱신할 때 어떤 일이 생기죠? 갱신할 때. 이 사람만 딱 되면요. 갱신할 때 뭔가 임차인이 비굴해집니다. 이때부터 자, 갱신할 적에 자, 건물주한테 앓는 소리 하죠. 요즘 코로나 경기 때문에 경기가 너무 안 좋고 금리가 너무 높아지고 전체적으로 경기가 너무 나쁘기 때문에 자, 너무 안 좋아요.
안 주기 때문에 여기서 제발 보증금 올리지 말고 그다음에 집세도 올리지 말고 봐달라고. 이렇게 봐달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좀 봐줍니까? 안 봐줍니까? 예? 봐주죠. 왜 봐줍니까? 이 봐주는 이유가 뭐죠? 한국 사람의 특징이 있죠. 그나무 정 때문에. 정 때문에 어렵다고 하니까 예를 들면요. 보증금을 1,000만 원 올려받을 거를 그래요? 어려워요? 500만 주세요. 깎아주잖아요. 인정하시죠? 다음에 자 집세도 월 50만 원 올려받을 거를 힘드십니까? 그러면 20만 원만 주세요. 이렇게 깎아주죠. 깎아줍니다. 실제로 코로나 때 범국민적으로 임대료 깎았잖아요. 그러니까 갱신할 때 뭐지? 깎아준다. 얘가 뭡니까? 정상 임대보다 싸게 하지. 그러니까 뭐가 된다? 예배가 되고 바로 특정임료, 계속임료, 갱신할 때 말합니다. 자, 계속임료 뭔지 아시겠죠? 정상보다 싸게 해주더라. 좀 봐준다 말입니다. 자, 이럴 때 계속임료를 거는 방법. 앞에서 신규임료가요 3가지라면 계속임료 거는 방법 요거. 얘도요 지문 나오고 출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강의를 또 그대로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이율법. 두 번째가요 슬라이드법. 세 번째가 임대사례 비교법입니다. 네 번째가 차액 배분법입니다. 여기까지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계속 입력하는 방법 하나, 둘, 셋, 네 가지. 그래서 이제 이것도 출제가 되었으니까 지문 나오니까요 암기를 하자. 자, 우리가 임대차가 뭡니까? 부동산을 임차하죠. 부동산을 임차하더라. 그러면 얘는 예외잖아. 얘는요 예외니까 부동산을 임차하지 아니고 이설을 임차하자. 듣기 좋죠? 이설을 임차하자. 이설 임차. 암기됐습니다. 이설 임차. 근데 얘가 그대로 언제 출제가 되었다? 11회 때. 다음 중에서 계속임료 거는 방법이 아닌 것은 1번, 2번, 3번, 4번, 틀린 답 5번. 수익분석법 이렇게 나왔습니다. 수익분석법. 그래서 5번이 틀린 답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때마다 이설 임차 암기를 했거든요. 답이 바로 보이잖아요. 틀린 답. 근데 이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수험생이에요. 자, 요 문제 한 문제 때문에 틀렸거든요. 한 문제 때문에. 그러면 이제 한 문제 때문에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이제 이 수험생은요, 이신청합니다. 아니, 이것도 답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이의제기 하니까 이게 논점이 되어서 결국 행정소송으로 올라가요. 근데 사실 이때만 하더라도 대부분 교재가 이설 임차 4개밖에 없었거든요. 우리나라에 어떤 자료를 보더라도 얘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뒤집어 방법이 없잖아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국내에 자료가 없어요. 야, 그런데 이 수험생이 대단합니다. 예. 얼마나 지독한지요, 끈기가 있는지요. 일본까지 건너갑니다. 왜? 이슬 임차 4가지가 일본 이론이기 때문에 일본에 찾아갑니다. 일본에 그 큰 도서관 다 찾아 헤맵니다. 예. 증거를 찾으려고요. 그랬더니 어느 원서에 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력하는 방법 하나, 둘, 셋, 넷, 5개 있다. 얘가 있는 거예요. 이대로 탁 들고 와서 증거로 탁 제출합니다.
증거가 틀림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출제원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 일본 원서에도 있구나. 내가 있네. 그래서 얘도 정답을 인정해 준다. 결국 얘는요, 행정소에서 수험생이 이겼습니다. 기가 막힌 사례잖아요. 그래서 이때 정답은 뭐지? 5번이 틀렸다고 하는데 이 신청, 소송 결과 근거가 있으니까 정답 없음. 정답 없음. 모두 맞다 해서 그 수험생은 진짜 의지의 승리. 한 문제를 뒤집어서 멋지게 바로 합격을 하죠.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계속 입력하게 되면 한 개 더 초과되었다. 뭐죠? 이설 임차가 아니고요. 이설 임차수. 그러니까 이설을 임차하는 것은 물 숫자, 물을 임차한다. 이설 임차수 하시면 돼요. 되시겠죠? 따라서 자, 그러면 계속 입력 구한다. 방법 몇 가지? 이설 임차수 5가지. 얘만 알고 지나가자. 이설 임차수. 따라오셨죠? 자, 첫 번째 논점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재는요, 요 단어가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보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출판사 책을 보게 되면 얘가 뭔지 설명이 또 막 길게 나오거든요. 부질없어요. 어떤 설명도 무시하자. 보지 마세요.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이것만 아는 것도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냐? 다 필요 없어. 계속 입력 하게 되면 이설 임차수 끝. 자, 첫 번째 따라왔습니다. 하나 끝났고, 다음에 두 번째, 원칙이 정상임료, 실질임료. 실질임료가 뭡니까? 얘도 늘 나와, 늘 나와. 그러면 실질임료 하게 되면요, 강의 노트 보게 되면, 자, 밑에 보니까 나와 있죠. 실질임료 이꼴 순임료 플러스 필요적인비 하고 밑에 박스에 복잡한 그림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를 이제 지금부터 정리합니다. 실질임료. 이거 옮깁니다. 실질임료. 따라서 실질임료. 결론입니다. 어떻게 나왔지? 순임료 플러스 필요적인비. 실제로 99% 수험생들이 그냥 안기로 끝. 그리고 지나가 버립니다. 뭐가 뭔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이제 원리를 설명드립니다. 하면 실제로 뭡니까? 쉬운 말로 총임료. 얘가 바로 총임료. 임대차가 뭡니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모든 대가, 모든 총임료가 이렇게 구성이 된다. 자, 그러면 얘를 알기 위해서는요, 아래 보니까 그림이죠, 그림. 자, 이런 그림입니다. 그럼 이렇게 나옵니다. 네모가 3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걸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해만 하시 따라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 보면 특징은요, 첫 번째 네모가 동안 1번, 2번, 3번이다. 다음에 4번, 5번이 나와요. 맨 끝에 6번입니다. 그래서, 네모가 3개인데, 1번부터 6번까지가 있다고 하더라. 그래서 이 전체가, 전체가 총임료. 전체가 뭐지? 실질임료. 얘가 바로 실질임료가 돼. 자, 칠판이 조금 폭이 좁아서 제가 지금 생쇼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칸 맞추려고. 어쨌건, 필기가 빡빡하다 보니까요. 자, 그래서 이 전체가 총임료, 실질입니다. 이렇게 봐서 저게 하면 이제 얘들이 뭘 말합니까? 설명이 어려운데요. 자, 그러면 얘를 항상 그냥 볼 게 아니고 우리 현실, 일상을 보시면 일상을 어떻게 볼까? 자, 여러분들이 요즘 경기가 워낙 안 좋으니까 어디 가더라도 이 상가 건물에 빈집은 많이 보죠. 위치가 좋은데 뻥 비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이 붙었죠. 윈도우에 딱 보게 되면 A4 용지에다가.
자, 점포세. 여기 직접 광고하잖아요. 점포세. 그러면서 뭐가 적혔죠? 보증금 얼마. 다음에 권리금 얼마. 또는 권리금 무. 다음에 월세. 월세 얼마. 그리고 밑에는요, 주인 직접 휴대폰으로 쫙 나오잖아요. 많이 보셨죠, 그죠, 이게? 그래서, 자, 점포세를 넣는데, 보증금 얼마, 권리금 얼마, 집세 얼마 나오잖아요. 이거 다 아시잖아, 보증금, 권리금, 집세. 얘가 전부 다 이겁니다. 그래서, 보증금 얼마 하는 게 바로 1번입니다. 1번이 쉬운 말로 얘가 보증금입니다. 다음에, 권리금이죠, 권리금. 권리금이 2번하고 3번 합친 거다. 얘가 바로 권리금입니다. 권리금이 돼요. 다음에 4번 있죠? 얘가 바로 월세. 그래서 그 프린트를 보게 되면 강의 노트 굉장히 복잡한데 간단하게 우리 현실로 연결하게 되면 보증금 얼마, 권리금 얼마, 월세 얼마 이건 다 아는 거잖아. 다 아는 겁니다. 그럼 이제 다 아는 거니까 뭐만 알면 되겠다. 5번하고 6번만 아시면 되겠네. 이게 전부가 이제 총인월입니다. 자, 이제 무슨 아시겠죠? 그럼 지금부터 이제 하나씩 풀어서 봅니다. 풀어서 볼까요? 자, 먼저 1번은 문장이 너무 길어. 어떻게? 예금적 성격을 갖는 일시금의 운용이익이다. 일시금의 운용이익이다. 학자들은요, 이렇게 어려운 말을 씁니다. 얼마나 말도 길고 어려워요. 그냥 쉽게 보증금 운용이익 해버리지. 이러면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자, 한번 봅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 이때 보증금을 1억 잡게, 1억. 보증금이 1억이다. 자, 현실적으로 보증금을 1억을 딱 걸게 되면, 보증금은요, 나중에 임대차가 끝나게 되면요, 보증금은 반은 받는 겁니까? 반은 못 받는 겁니까? 보증금은 찾아오잖아요. 보증금은 반은 받는 거기 때문에 바로 예금적 성격입니다. 왜? 반은 받잖아요. 반은 받습니다. 그래서 예금적 성격입니다. 그리고 보증금은요, 1억 줄 적에 1억을 한 방에 줍니까? 10번 나눠서 줍니까? 한 방에 1억을 주죠. 한 방에 주니까 뭐지? 한 방에 일시으로 준대요. 이제 따라오셨죠? 그러니까 보증금은요, 찾는 거다 예금적 성격. 반은 받잖아요. 예금적 성격이고, 한꺼번에 주니까 일시금입니다. 이것의 운용이익을 계산하자. 이 운용이 뭔가 하면요, 만약 보증금을 1억 걸었다면, 보증금은 그냥 주는 게 아니잖아요. 보증금 주는 만큼 뭘 하지? 이자 계산. 만약 일부로 치자, 일부로 친다면 1억의 일부가 1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보증금 1억 거는 만큼 100만 원을 덜 주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뭐지? 바로 임대료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보증금에서 생기는 운용이익, 이자 계산, 얘도요, 당연히 임대료에 포함됩니다. 여기까지가 보증금 내용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2번과 3번은요, 합해서 권리금 성격인데, 얘도 말이 진짜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강의 노트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2번은요, 선불적 성격을 갖는 일시금의 상각액. 말 길죠? 4번은요, 선불적 성격을 갖는 일시금의 미상각액에 대한 운용이익이다. 미상각액에 대한 운용이익이다. 아이고, 말이 너무 길어. 얼마나 어려운 말을 씁니까? 그러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도 일단 이해를 하자. 그러면 이제 설명 따라오시면 얘가 뭔지 알게 됩니다. 그러면 2번, 3번 권리금과 비슷한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사글세. 여러분들 사글세 많이 들어보시죠? 사글세. 자, 사글세가 뭡니까? 10달치 반값을 지금 현재 한 방에 다 주는 거잖아. 10달치 반값을 한꺼번에 주더라. 이가 사글세입니다. 그래서 사글세를 예를 들어 사글세. 자, 사글세 그림 그려봐요. 사글세. 자, 어떤 사람이 1월 1일
방을 구했습니다. 사글세로. 언제까지? 10달치. 그러니까 10월 31일까지 10달치 방값을 선불로 한 방에 주더라. 한 방에. 한 방에 준다. 그래서 10달치를 얼마 줬다? 500만 원. 500만 원입니다. 그럼 이제 10달치를 500 주게 되면요. 10달치니까 한 달에 방세가 얼마치입니까? 500만 원 나누기 10달 하게 되면 한 달에 월 50만 원. 월 50만 원 치잖아요.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뭡니까? 사글세입니다. 사글세. 그러면 자 현재 6월달이죠. 그래서 6월 30일 잡을게요. 6개월 지났네요. 6개월 지났습니다. 그럼 6개월 지나면 6개월 동안에 방값 얼마 나갔지? 5, 6이 30. 얼마? 300만 원은 방값 날라갔습니다. 날라갔잖아요. 그럼 몇 달치가 남았다? 넉 달치가 남았잖아요. 남은 게 얼마 남았습니까? 300 빼니까 200이 남았죠. 200. 200은 아직까지 내 돈이죠. 얘는 돈이 살아있단 말입니다. 자, 한 번 더. 사글세를 선불로 500을 줬는데 10달치를 지금 6월 말이니까 6개월치 이만큼은 방값이 날라갔고 나머지 200은 살아있다. 얘가 뭡니까? 삼각대. 그래서 300은 삼각대고 날라갔대 말입니다. 얼마가 살아있죠? 200이 살아있죠? 200이 살아있다. 미삼각이야. 그래서 200은 살아있다. 살아있습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건 내 돈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돈은요, 이것도 철저하게 이자 계산하자. 만약 이 돈을요, 선불로 안 주고 은행에 예금했더라면 이것도 이자가 붙지. 이자가 붙으니까 철저하게 이자 계산. 얘는요, 뭘 하자? 200만 원은 운용이익. 이자 계산하자. 이자 계산. 그래서 항상 권리금이나 사글세는요, 이미 날아가는 거는 삼각되었고, 남아있는 살아있는 돈은요, 그만큼 이자 계산하지 말입니다. 그리고 또 권리금은요, 여러분 더 잘 아시잖아. 권리금은요, 만약 권리금이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입니다. 권리금 5천만 원 주게 되면요, 권리금은요, 한 번 딱 5천 주니까요, 이거는 찾는 겁니까? 못 찾는 겁니까? 주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지? 선불로 주면 끝이다. 반은 못 받아요. 반은 못 받기 때문에 선불로 주는 겁니다. 반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권리금 5천만 원은요, 한 방에 줍니까? 10번 나눠서 줍니까? 이것도 한 방에 주겠지. 한 방에 주니까 뭐지? 일시불입니다. 그래서 권리금은 못 찾는 거다. 선불로 주면 끝이에요. 그리고 한꺼번에 주니까 바로 한 방에 주더라. 그래서 이제, 이미 날아가는 것, 남았는 것도 이렇게 구분해서 정리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권리금. 자, 그러면 이제 1번은 뭐지? 보증금 운용이익. 다음에 2번, 3번은 권리금이다. 요 세 가지의 공통분모. 자, 공통분모가 뭡니까? 한눈에 안 보여요? 요거. 바로 일시금. 그러니까 바로 뭐 일시금이니까 한 방에 주는 겁니다. 한 방에. 그래서 1번, 2번, 3번은요. 한 방에 주는 임대료 성격입니다. 한 방에 주더라. 일시금 한 방에 주더라. 다음에 4번요. 자, 4번은요. 말이 길어요. 안 쓰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강의 노트 보시면 각 지불 시기에 지불이라는 순지불 인력 길게 나왔지. 아이고, 무슨 말이 또 이렇게 긴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어려운 말씀? 각 지불 시기에 지불이라는 순지불 인력. 쉬운 말로 매달 월세. 얼마나 삽니까? 월세. 집세 월세. 얼마? 1년치. 1년치입니다. 다시 월세 1년치 합한 것이 전부 다 4번입니다. 당연히 뭐 임대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보증금, 권리금, 집세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다 아는 거고요. 다 아는 거고. 다음에 5번은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공익비와 부가사용료입니다. 공익비와 부가사용료. 자꾸 어려운 말이 나옵니다. 중에서 실비를
초과하는 부분입니다. 실비를 초과하는 부분이다. 자, 포인트는요. 실비를 초과하는 부분, 초과. 이것도 자, 잘 따라오세요. 이해만 하시면 돼요. 공익비가 뭡니까? 부가 사용료가 뭡니까?부터 알아야 되겠네요. 그럼 여러분들 집합 건물, 아파트 하게 되면요. 아파트에 공용 부분 아시죠? 엘리베이터, 복도 등등에서. 그다음에 전유 부분 아시죠? 아파트 거실, 전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공익비는요, 바로 공용 부분입니다. 건물의 공용 부분에 들어가는 비용이다. 부가상료는요, 공용 부분이고 전유 부분이다. 구분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공익비는 공용 부분이니까 대표적인 게 바로 공동관리비. 공동관리비가 바로 공익비입니다. 공동관리비. 부가상료는요, 전유 부분에서 뭐랄까, 전기도 쓰고 수도를 쓰잖아요, 수도. 이런 것들이 모두가 부가상료입니다. 근데 뭡니까? 실비를 초과한대, 초과. 얘가 뭘 말합니까? 잘 따라오세요. 그러면 자, 이렇게 봅니다. 공익비. 자, 공동관리비죠. 공동관리비.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상가를 임대하게 되면 대부분 건물마다 한 층을 다 서게 되면 공동관리비 내잖아요. 공동관리비. 공익비. 공동관리비. 그럼 이제 이 공동관리비는요, 건물주가 일방적으로 정할까요? 아니면 건물주랑 임차인이 협의해서 정할까요? 보통 공동관리비는요, 건물주가 갑질합니다. 가입이 됩니다. 자, 우리 건물은 새 건물이니까 우리 건물 들어오게 되면 무조건 공동관리비 한 층에 150만 원 내. 못 박아버립니다. 150만 원이다. 못 박아버립니다. 아니면 말고 싫으면 나가래. 들어오지 말래. 그러니까 공동관리비는요, 건물주가 일방적으로 정합니다. 좋으면 들어와. 싫으면 나가. 들어오지 마. 정결입니다. 그럼 이거 보고 이제 무조건, 자, 콜 했다면요, 장사가 잘 되건 못 되건 다박 공동관리비는요, 150, 매달마다 계속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가 바로 공익비, 공동관리비입니다. 150만 원. 근데 이렇게 정했는데 사실 이렇게 이제 살면서 이게 요금이 합리적인지 매달기 찍어보고 계량기 찍어야 돼 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공동관리가 맞는지 아주 합리적으로 계량기를 다 달아보니까 실제로 이 금액은 아니거든요. 합리적인 공동관리비는 120만 원이다. 실제로는요, 그 계량기 다 해보니까 얘가 나와, 120만 원이.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건물주가 120 팔아야 될 것을 더 받았잖아. 더 받았잖아요. 얼마 더 받았다? 여기서 빼니까 30만 원 더 받았잖아. 얘가 뭔가 실비를 초과합니다. 뭔지 아시겠죠? 따라서 항상 공동관리비는요, 건물주가 은근히 욕심내고요, 더 받는 게 있어. 뭐지? 초과 부분. 얘가 뭡니까? 집세. 사실은 120만 받으면 합리적인데 이렇게 받을 걸 더 부풀려가지고 더 받잖아. 얘가 명목적으로 집세를 더 거두는 겁니다. 아시겠죠? 한 번 더 반복합니다. 공익비나 버스는 그냥 비용이 아니고 실비를 초과하는 부분이 요것만큼 집세를 더 받는다라고 보시면 집세를 더 받는다. 그죠? 얘가 바로 임대를 포함시키는 겁니다. 여기까지 말이죠. 대개 건물주가 임대를 올린다게 되면 보세요. 보증금 올리죠. 권리금, 바닥권리금도 올리겠지. 또 월세, 집세 올리잖아요. 또 공동관리비도 올려버리면 초과 부분 이게 또 오르는 거야. 이렇게 여러 부분에서 임대를 올릴 수 있습니다. 장난칠 수가 있잖아요. 다음에 6번은 뭐죠? 필요적 경비. 자, 친절하게 필요적 경비 하게 되면 얘가요. 자, 두 줄로 할 때 두 줄. 종류 6가지. 첫 번째가 감가상각비. 다음에 유지관리비. 다음에 보험료. 다음에 조세공가.
다음에 결손 준비비. 결손 준비비. 다음에 공실손실 상당액입니다. 공실손실 상당액이다. 얘가 모두가 필요적입니다. 그래서 얘도 자 참고로 처참한식 합니다. 감유, 감유, 보조, 보조, 결공. 감유, 보조, 결공. 그래서 필요적인 비 하게 되면 감유, 보조, 결공. 감유, 보조, 결공. 6가지인데요. 그럼 이제 얘가 전부 다 필요적인 비가 뭘 만듭니까? 얘는요. 지금 얘가 바로 임료니까 임대차 할 때 임대차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임대차와 관련되는 비용이다. 임대차 경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다 포함되는 건데 유의할 점은요. 얘도요. 안 나왔으면 제가 설명을 안 합니다. 안 해요. 그런데 얘도 과거시험을 다 따져보게 되면요. 얘도 몇 번 나왔지? 4번 나왔어. 4번. 4번 나왔습니다.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야. 나왔다 무조건 득점하면 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나왔지? 필요적인 비에 포함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 것은 요거 묻거든요. 주로 이제 포함되지 않는 것을 많이 묻겠지. 그래서 포함되지 않는 것. 그러면요. 포함되지 않는 것 하게 되면요. 무조건 포인트는 딱 2개밖에 없어. 유지관리비 하고요. 다음에 조세공가. 예. 아닌가. 결론부터 봅니다. 예. 다 출제가 된 것들이니까. 자, 그러면 이제 세금 하게 되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소득세 법인세. 소득세 법인세는요. X입니다. 자, 당연히 소득세하고 법인세는 어떤 세금입니까? 임대차와 관계가 없어요. 내가 번 소득에서 내는 게 소득세고 법인이 운영해서 내는 게 법인세잖아요. 그러니까 얘는요. 소득, 내가 번 만큼 내는 게 이 세금이지 임대차와 전혀 관계가 없다. 되시겠죠? 얘도 출시되었습니다. 다음에 유지관리비 하게 되면 유지관리비 첫 번째 교체비용 출시된 교체비용. 교체비용도요. 임대차와 전혀 관계 없습니다. 교체비용. 자, 교체비용 하게 되면요. 얘가 예를 들면요. 만약 자, 이 강의실이 지금 아니죠. 스튜디오 촬영실입니다. 좁아요. 좁다 보니까 지금 좁아하니까 선풍기도 없고 이 폭염인데 자, 지나서 땀이 나다 보니까 안경이 자꾸 내려와요. 이렇게. 예. 영감탱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어색이가 자꾸 내가 오리는데요. 땀 때문에 좀 이해해 주시고요. 예. 그럼 이제 이 강의실에 이 더운 내는 날씨에 에어컨이 있습니까? 선풍기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근데 이제 원장님께서 친절하게 좀 해주겠다 하는데 그래도 원장님, 예. 그래서 제가 지금은 참아보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정중히 좀 거절을 했는데요. 어쨌든 저희를 참으면서 강의를 하고 있지만 자, 만약 이 강의실에 선풍기밖에 없다. 선풍기. 사실 큰 강의실에 선풍기만 있으면 수업 안 돼. 학생들이 얼마나 짜증날까요? 교체해야 된다. 뭘로? 에어컨으로. 에어컨으로. 그럼 이제 학원의 대강의실에 선풍기를 에어컨으로 교체비 얼마 들어갔다? 1,000만 원입니다. 자, 이때 1,000만 원이 뭐죠? 교체비용. 얘는 뭡니까? 임대차와 전혀 관계없습니다. 학원이 학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쾌적한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학원에서 학원 가치를 올린 거지. 다른 말로 자본적 지출입니다. 학원의 가치를 올린 것이지. 학원의 가치가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는 임대차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체 비용도 필요적인 비가 아니다. 따라오셨죠? 다음에 자, 공익비와 부가사용료입니다. 공익비와 부가사용료. 또 나왔네요. 공익비와 부가사용료도. 자, 아까 좀 전에 설명드렸는데요. 얘는요, 10일 초과하게 되면요, 초과하는 만큼 임대료 더 받는 거잖아. 초과하는 만큼. 그러나, 실제로 공익비 보상되면 얘는요, 120만 원. 공익비. 얘는요, 요금이 합리적이죠. 이 120은 누가 쓰는 겁니까? 임차인이 한청을 다 쓰면서 공동관리비 내잖아요. 얘는요, 임차인이 당연히
세대를 살면서 내는 비용이다. 얘는요, 당연한 비용입니다. 임대차를 하면서 내는 생활 실비적 성격이다. 생활 실비적 성격이지. 이거 안 쓰고는 임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임대차 활동과는 거리가 멀다. 그래서 공익비와 부가세요, 공부. 이것도 이 자체는요, 바로 생활하기 위한 비용이기 때문에 임대차 활동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임대차 계획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정비 하게 되면요, 어떻게? 감유, 보조, 결국은 6가지가 포함되는데, 포함되지 않는 것, 각 모두 출시됐습니다. 나왔죠? 얘는 2번 나왔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필요정비가 아니다. 한 번 듣더라도 만약 나왔다 하면 답이 보이거든요. 예. 필요정비 아시겠죠? 여기까지. 그래서 끝났습니다. 자, 이제 이 전체가 뭐지? 총임료 6가지가 모두 실질입니다. 구분되시겠죠? 다시 이제 정리합니다. 자, 이 네모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파란 네모를 만들어줘요. 파란 네모, 이렇게. 파란 네모. 파란 네모 만들어줘요. 만들어주고요. 파란 네모 이만큼을 적어주세요. 뭐, 얘가 바로 지불임료. 지불임료 바로 4번, 5번, 6번. 이만큼 파란 네모가 무슨 임료? 지불임료. 그럼 지불임료가 뭡니까? 하게 되면요. 자, 지불이 무슨 말이죠? 매월마다, 매월 지불된대. 매월. 그러니까 매월 빠져나갑니다. 자, 보세요. 4번. 월세 매달 빠져나가잖아. 5번요. 공동관리비 매달 빠져나가지. 매달 지불되고 있잖아요. 다음에 각종 표정비, 보험료 등등 이런 비용들도 매달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파란 네모가 뭐지? 매월 빠져나가. 매월 지불되는데 지불임료. 그럼 이제 지불임료가 아닌 것은요. 위에 거 3가지네. 위에 거 3가지 뭐라고 했지? 한 방에 주더라. 일시금. 그러니까 매월 지불이 아니잖아. 구분되시겠죠? 그래서 파란 네모가 무슨 임료? 매월 지불된다. 지불임료. 다음에 자, 또 그려줍니다. 빨간 네모예요. 빨간 네모. 그러니까 이제 이만큼을 말했지. 빨간 네모. 1번부터 5번까지입니다. 얘를 뭐라고 부를까? 이만큼이 바로 순임료. 비슷한 말로 순수익이지. 순임료, 순수익. 그러니까 이제 1번부터 5번까지가 임대인이 챙겨가는, 호주민이 챙겨가는 알짜 수익입니다. 알짜 수익. 그러니까 보세요. 자, 보증금 챙겨가죠. 바닥권리금 챙겨가지. 월세 챙겨가지. 공비 초과분도 전부 다 임대인이 포함시켜가니까 전부 다 임대인의 알짜 수익이 바로 순임료가 됩니다. 자, 이제 그림 따라오셨죠? 복잡하지만은요. 전체가 무슨 임료? 실질임료, 총임료. 파란 네모는 매월 지불된다. 무슨 임료? 지불임료. 빨간 네모는 임대 알짜 수익이다. 무슨 임료? 순임료. 그래서 실질임료, 순임료, 지불임료 관계를 다 봤습니다. 그럼 다시. 자, 잘 따라오세요. 빨간 빗금 징계 무슨 임료? 무슨 임료? 순임료. 예, 순임료. 다음에 파란 빗금 징계 뭐가 된다? 필요적인비. 따라서 순임료하고 필요적인비를 합하니까 전체 실질임료가 된다. 따라서 실질임료 이꼴 순임료 빨간 네모 더하기 필요적인비 요거.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설명이 제가 완벽히 설명을 다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중기 실무하게 되면 이런 항목 구구절절히 이론적으로 다 실무에 서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실질임료 설명 끝났습니다. 요즘도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실질임료만 나왔다면 무조건 눈 딱 감고요. 머릿속에 뭐만 떠올려? 요거.
눈만 딱 하고 얘만 떠올리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항목이 있더라. 전체가 무슨 임료? 실질 임료. 다음에 이만큼 파란 네모가 얘가 무슨 임료? 지불 임료. 다음에 빨간 네모 얘가 무슨 임료? 순임료. 그래서 빚금징에 뭐가 되지? 순임료. 얘는 뭐다? 필요적인비. 합하니까 실질은 순임료 더하기 필요적인비로 이루어집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이제 실질임료 설명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이제 이것을 구하는 세 가지 원칙적인 방법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결국 이 세 가지가 모두 뭘 구하죠? 요거 구하지. 실질임료. 요거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에 보게 되면요. 바로 뭘 구하는 거다? 실질임료. 요거 구하는 겁니다. 얘도 실질임료. 얘도 실질임료. 모두가 실질임료 구하는 방법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한번 볼까요? 수익 분석법은 순임료 더하기 필요적입니다. 자, 이제 기억나시겠죠? 순임료 하게 되면, 자, 그림에서 뭐지? 요거. 순임료. 맞죠? 다음에 필요적행비 하니까 요거지. 필요적행비. 합하니까 전체 실질임료, 수익임료입니다. 실질임료 구해 있잖아요. 다음에 임대사례 비교법은요. 대상 부동산의 비준임료 이 전체를 구하기 위해서 실질임료 얘를 구하기 위해서 얘랑 비슷한 사례를 선택하자. 사례임료의 전체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대상과 비슷한 사례임료를 선택해서 여기다가 사시지계면 곱하게 되면 대상 비준임료가 나옵니다. 역시 실질임료 구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적산법은요. 얘가 뭐죠? 실질임료를 구하는 건데요. 자, 단어가 3개 있네. 3개. 그럼 이제 괄호. 자, 기초가격에서 기대가격. 기대도 있죠. 요거 2개. 이만큼이 얘가 똑같은 말로 순임료. 얘가 순임료가 됩니다. 또는 순수익입니다. 그래서 기초가격 곱하기 기들 이만큼의 순임료니까 순임료 하게 되면 요거잖아요. 빨간 네모. 빨간 삐급이지만 순임료. 다음에 필요정비를 더하니까 얘가 되겠네. 따라서 순임료 더하기 필요정비 하게 되면 총 실질임료, 적산임료가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자 임료하는 세 가지 방법은 모두가 실질임료인데요. 하나, 둘, 세 가지가 있는데 버리자. 뭐 얘도 버리세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얘도 버려요. 시험에 안 나와요. 뭐만 보자. 적산법은 이 공식은 알아야 돼. 몇 번 나왔기 때문에요. 따라서 결국 한 번 더 정리하자면 임료를 다 끝났습니다. 끝이 났는데 제가 세 가지 강조했죠. 첫 번째, 계속임료만 나왔다면 그런 방법만 알자. 다 버리세요. 뭐? 이설, 임차, 수. 다음에 실질임료 하게 되면 실질은 뭡니까? 순임료 플러스 필요적임비인데 특히 필요적임비 하게 되면 포함되는 것, 감유, 보조, 결공. 포함되지 않는 것, 세금은 뭐지? 소득세, 법인세. 그 다음에 유지관리비 하게 되면요. 주로 교체비용이나 공익비, 부가세는 포함되지가 않더라. 실질임료. 다음에 원칙적으로 인용이 세 가지가 있는데 적산법은 공식 예를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요. 요거 싹 메모하지. 메모가 여기 들어갈 단어. 이렇게 네모로 묻잖아요. 바로 떠올리게 됩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임료 하게 되면요. 딱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완벽한 공부입니다. 첫 번째 뭐지? 계속임료, 이설, 임차, 수. 두 번째, 실질임료는요. 순임료 플러스 필요적임비. 마지막으로 적산법 하게 되면요. 기초가격 곱하기 기대율 더하기 필요적임비 공식은 바로 돌리시고 이 세 가지에서 다 끝난 겁니다. 자, 이제 끝났기 때문에 문제 풀고 시겠습니다. 문제 볼까요? 문제. 자, 그러면 이제 요 강의 노트 뒷페이지 보시면 예제, 기출문제. 문제 있죠? 예. 그래서 강의 노트 뒷페이지 기출문제 봅니다. 임료평가에 대한 설명 중에 틀린 것은 언제 나왔습니까? 기출 제15회. 15심 진짜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임료를 묻는 전적인 문제가 됩니다. 임료평가. 이제 공부가 다 나옵니다. 5번부터 보게 되면 계속임료 평가 방법은 떠올려야지. 이설임차수. 그래서 차익배분법, 이율법, 슬라이드법, 임대사례법, 이설임차수 맞네요. 그래서 방법 맞고요. 4번요. 일반적으로 간접해서 구해야 할 원칙적인 임료는 실질임료가 원칙이다. 실질 맞죠? 원칙 5입니다. 2번 올라가죠. 2번. 실질임료는 순임료와 필요적임료로 이루어진다. 합한 거 맞잖아요. 다음에 3번요. 실질임료는 각 지불기간에 지불하는 지불임료. 요거잖아요. 요거. 각 지불기간에 지불되는 지불임료. 얘를 말하고요. 다음에 예금적 성격을 갖는 보증금 운용이에요. 요걸 말해요. 예금적 성격을 갖는 보증금 운용입니다. 이거 등을 말한다. 등으로 보낸다. 그러니까 맞는 말입니다. 등으로 하는 맞는 말이 되고요. 1번요. 1번. 자, 1번 보시면요. 임료 평가 방법 7번 볼까요? 요거 3개. 그래서 임대사례 비교법, 조사법 맞는데 수익 분석법이지 수익 환원법 틀렸지. 틀린다? 1번입니다. 수익 환원법은요. 가격 관한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수익 환원법이 아니고 수익 분석법. 정답 1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걸 다 듣고 문제 보니까 문제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임료평가는요. 중요하지 않지만 한 번 듣고 이제 대해서 설명 안 합니다. 그래서 빈도가 약하지만은요. 이게 나왔을 적에 확실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임료평가 마치겠고요. 그러면 이제 쉬었다가 이제 마지막 다음 시간은요. 수익환원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